안녕하세요, 이종모입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짧게 끊다 보니까 한번 끊었는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니까 끊는 게 맞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필요한 걸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이 전전 시간으로 이제 끊어졌네요. 그때 제가 기하강학에서는 빛의 성질을 이렇게 가정합니다 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빛은 직진한다. 두 번째로 빛은 독립적이다. 그리고 빛은 가역적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빛은 굴절률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칙에 따라 반사 또는 굴절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굴절의 법칙이 있고 반사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반사의 법칙, 오늘 거울 이야기 할 거거든요. 반사의 법칙 이야기합니다. 반사의 법칙. 경계면에서 세운 경계면의 입사점에 세운 법선, 이 경계면과 90도를 이루게 세운 법선입니다. 거기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반사의 법칙이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매질이 다르고 이게 아마 반사를 얘기할 거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질이 닿은 경계면에 90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 광선속이 와서 부딪혔어요. 그리고 반사를 나가는데 이 곳에다가 세운 이 여기가 빨간색으로 썼어 어저께, 그죠? 요게 입사 광선 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이 딱 경계면과 부딪혀 요 부분이 입사점이죠. 그리고 이 면과 경계면과 입사점에 법선을 세웁니다. 이 법선이란 것은 경계면과 90도로 세우는 겁니다. 90도 직각으로 수직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반사돼서 나가는 각이 있는데 그림이 너무 다르다. 아무리 대충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사돼 나가는데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라는 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90도로 법선, 경계면에 90도로 법선을 세우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적어 볼게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여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삼각형이 삼각형답게 그려야 되겠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이다. 사각형뿐이 아닌데 그 사각형만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를 놓고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것이 평행이 아니래요. 평면 거울입니다. 평면 거울. 평면 거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평면 거울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얘는 거울, 평면 거울이고요. 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발 밑에서부터 발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전신이 다 거울에 비치울 수 있는, 다 비쳐 보일 수 있는 최소 크기의 거울을 구해라가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요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해 볼게요. 거울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머리 쪽에 가까운 쪽에 어딘가에 눈이 있겠죠. 눈이 있습니다. 그죠? 이 눈이 거울로 갑니다. 그림을 좀 잘 그릴까? 자, 그러면 이렇게 거울로 가서 입사한 것과 반사돼서 나와서 머리가 여기에 반사돼서 보였습니다. 근데
요 반사각에 법선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요 각과 요 각은 같죠. 아시죠? 반사. 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서 발바닥이 보이는 여기쯤일까요? 가운데 여기에 5개 붙이고 발바닥이 보였습니다. 눈에 비쳐서 발바닥이 상이 그 발의 가장 아랫부분의 상이 거울에 비쳐서 눈에 들어왔을 때 요 부분에다가 법선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법선에 같다는 법칙에서 요각과 요각은 같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각과 요각이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한 변을 같이 쓰고 있고요. 한 각은 직각으로 같고요. 나머지 또 한 곡도 같아요. 얘도 같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꼴이기도 하지만 합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모양만 방향만 튼 거예요. 같은 크기의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얘도 직각으로 각이 두 개가 같고 또 한 각이 같으니까 이 각도 같아요. 한 변은 같이 쓰므로 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도 합동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변도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발밑 제일 밑에서부터 머리 제일 끝까지 전신이 비치는 거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게 최소 크기의 거울이에요. 이거보다 크면 다 보이죠. 요만하면 되는데 요것이 요 크기와 같죠.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머리까지의 절반, 눈에서부터 발밑까지의 절반 크기와 같으니까 얘는 키의 절반 크기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평면 거울에 자신의 전신을 비출 수 있는 최소 크기의 높이는 키의 절반, 키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반사의 법칙이 이렇게 쓰이는 걸 보셨습니다. 기하학에서 이렇게 쓰이는 걸 보셨고 이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죠.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이거 시험 문제로 그냥 증명하시오 이 정도로 주관식으로 나지 않을까요? 기초고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쉽게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두 개의 평면 거울이 세타라는 각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자, 거울이 평면 거울이에요. 여기 이렇게 거울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벌려놨어요. 한 개는 부딪히고. 근데 이 각이 세타예요.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빛이 이쪽 거울로 반사돼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반사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갔어요. 자, 이랬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 각의 꺾인 각을 구해라예요. 꺾인 각은 우리가 구해볼 건데, 자, 꺾인 각을 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꺾인 각이란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서부터 이 각이 요 각이 꺾인 각입니다. 그렇죠? 빛이 들어간 각과 꺾여서 나온 각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도 있죠? 빛이 들어간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알아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 각만 알아서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뭐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까요? 대문자 A로 한번 적어보죠. 아무렇게나 적는 거니까 어느 거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반사의 법칙과 나머지 것들을 위해서 이 꺾인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볼까요? 검정색으로 쓸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가 입사점이죠? 여기다가 법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과 수직으로 법선을 세웠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이루는 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각 다 알파로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수직으로 법을 세웠어요. 여기가 베타,
밑에가 베타. 그림이 글씨가 좀 그림이 완벽하진 않은데 좀 봐주십시오. 베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알파와 알파는 같고 베타와 베타는 같습니다. 요각은 두 개는 직각입니다. 직각. 법선이니까요. 법선이에요. 경계면에 90도로 세운 법선과 입사각이 이루는 각, 반사각이 이루는 각. 입사각이 이루는 각, 반사각이 이루는 게 같으니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했을 때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요걸 각 A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를 A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80도에서 요만큼을 더하면은 꺾인 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꺾인 각인데 A는 이 각과 요 각이 같습니다. 왜 그래요? 막곡지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막곡지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요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요. 그렇다면 이것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그러고 내각의 180도를 파이로 적습니다. 파이에서 요각 이 알파를 빼고 이쪽에 있는 것 이 베타를 빼면은 여기에 있는 A라고 한 요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은 요거까지를 한번 우리가 적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쪽에다 한번 적어 볼까요? 저쪽 옮겨 적더라도 파이 180도를 파이로 적는다고 그랬죠. 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 베타는 꺾인 각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이것은 2 파이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여기 적어도 놨어요. 요 각이 알파 알파에서 2개, 베타 베타에서 2개고 요러니까 전체 180도에서 요 밑에 있는 각은 180에서 이 알파와 이 베타를 뺀 것인데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180도에다가 얘를 더하면 꺾인 각이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요거 90도라고 그랬죠. 요 각이 법선과 이런 각이 90도잖아요. 얘는 경계면에 세운 요 빛이 들어서 경우는 90도입니다. 경계면에 세운 법선이고 이 각은 90도죠. 그렇다면 이쪽 각은 90도에서 알파를 뺀 것이고 여기 이만큼이 알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빛이 되고 이렇게 법선에서 이게 베타였는데 이게 법선 이게 90 여기에 직각이면은 90도면은 요 각은 90도에서 베타를 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도 90도에서 베타를 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타란 것은 90 세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세타라는 것은 180에서 이쪽 각 90 마이너스 알파 이쪽 각 90 마이너스 베타를 한 것이고 이것은 180, 90, 90 지워지죠. 세타는 가로를 쳐야 돼. 가로를 안 쳤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사각형은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잘 못할까 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려나? 그림을 두 개의 평면 거울이 세타라는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빛이 입사에서 반사에서 출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구해야 되는 꺾인 각은 여기서부터 입사 광선 속에서부터 출사 광선 속까지 이 각입니다. 이 각이 꺾인 각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요 입사광선만 놓고 봤어요. 이게 180도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도잖아요. 그래서 180도를 180도를 파이라고 그러죠. 파이에서 요각을 아까 A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A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꺾인 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알파, 입사각이죠. 출사각을, 반사각을 알파. 이거는 법선에 세운 각이 두 개가 같으니까요. 이쪽에도 법선을 세웠습니다. 이쪽은 베타, 베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에 A, 이 각을, 요 각을 A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 각도 A입니다. 왜냐하면은 막곡지 각이기 때문에. 이 각과 막곡지 각이라는 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꼭지를 맞대고 있는 경우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A, 각 A면은 이쪽도 각 A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습니까? A라는 것은 A, 각 A는 크기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파이에서 마이너스 알파 알파. 그러니까 2알파죠. 2알파 더하기 2베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식을 정리하면 각 A는 파이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예?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이게 각 A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꺾인 각이라는 것은 여기 요 식을 다시 여기다 옮겨 쓰는 거예요. 파이에다가 파이 빼기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파이에다가 요 파이 A 부분에 요거를 적은 거예요. 그냥 A 부분에 A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가 되는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구해 볼 거예요. 자 보시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죠? 요 식을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리고 요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여기 위에 삼각형을 보는데 여기에 법선이에요. 이게 법선이에요. 입사점에서 법선이에요. 법선은 경계면과 90도로 직각이니까 요 90도 법선의 요쪽 절반은 90도를 세운 것은 이쪽에 있는 각은 이쪽에 있는 이것도 CD로 적을까? C는 전체 180도에서 세타를 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요거는 C라는 것은 90도, C는 90도 마이너스 알파이고 D는 아까 여기 적은 거라면 90도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타 더하기 C 더하기 D는 파이죠. 그러므로 세타는 파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C와 D를 빼준 것이에요. 그렇죠? 180도에서 세타라는 것은 C와 D를 빼면은 각이 나올 테니까. 근데 C는 90도 마이너스 알파이고 D는 90도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쓰기가 너무 어렵다. 파이 마이너스 90 이걸 다 한번 적어볼게요. 알파 가로 그리고 빼기 90 마이너스 베타가 세타예요. 근데 이 파이는 180이죠. 그러니까 180도 180 이걸 가로를 풀면은 180 마이너스 90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90 플러스 베타이므로 이것은 180 90 없어지고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이죠. 아시겠죠? 이거 아주 쉽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위에 써지는 식은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이므로 방금 전에 풀었던 식은 2파이 마이너스 2 세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죠? 아시겠어요?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더 보시고 해서 꼭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부분 혹시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노력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